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혼하고 홀가분하게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해서 완전히 남남이 되기까진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결혼도 그렇지만 이혼도 서로 합의만 잘하면 후다닥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한쪽이 죽어라 싫다고 버티니 참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감정이 상해하는 이혼인데 그런 법정 다툼까지 벌이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정말 할 짓이 못 되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제 친구가 이혼하고 싶다고 저에게 상담을 해왔는데 새삼 그때의 일이 떠올라 이렇게 몇 자 적어보고 싶어졌어요. 들어보니 제 친구도 그간 참 많이도 참고 살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아이가 없어 이혼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기까지 그닥 망설이지 않았는데 친구는 아이가 둘이나 있어 많이 망설였다고 했어요.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도 아이 생각에 몇 번이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더군요. 아무리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산다고 한들 당사자는 행복하지 않을 건데 엄마라는 이름으로 친구는 너무 많이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망설이고 주저해도 더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며 저에게 이혼 경험을 물었는데요. 그 친구 얼굴을 보고 있으니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이혼할 때 생기라고는 하나 없이 죽을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흔히 결혼이란 게 결국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함께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이혼을 선택했으니 인생은 참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신우 때문에 너무 힘들어 도망치려 했는데요. 그게 이혼이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냥 이딴 결혼 처음부터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몇 번이고 후회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도 그럴 게 저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자라 그 일로 시어머니에게 듣기 싫은 말을 자주 들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건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닌데 시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할머니 손에 자라 배운 게 없다는 등 저희 할머니까지 싸잡아 선을 넘기도 했는데요. 실상은 아니었어요. 제가 할머니 손에 자란 건 맞지만 할머니가 돈은 좀 있으셔서 큰 고생 없이 남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랐거든요. 게다가 할머니는 인성 부분에 있어 누구보다 엄격하신 분이라 혹여 제가 어디 가서 버릇없다는 소리라도 들을까? 그 부분은 철저히 가르치셨는데 오히려 못 배운 사람은 시어머니 자식들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로 저를 고아라느니 친정이 없다느니 하며 저에게 상처를 많이 줬는데요. 저에겐 말이 할머니지 엄마 아빠 이상의 존재가 있는데 시어머니는 할머니는 할머니라며 제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너는 친정이 없으니 우리한테 충성하고 살아 라는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너는 친정 부모님이 없으니 나를 전적으로 따르고 봉양해. 무조건 우리 집을 우선순위로 두란 말이다. 내가 이 결혼 반대하고 싶었는데 참고 널 며느리로 받아줬잖니?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어. 그러니 너는 나한테 평생 잘해야 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이렇게 말하며 저에게 자꾸만 자기랑 자기 집을 위해 희생하라고 했는데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애시당초 저 같은 며느리 싫다고 결혼 반대하면 될 일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결혼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식 다 올리고 혼인신고도 다 하니 그자 저런 말을 하는 저희가 뭐였는지 저는 뒤통수라도 3개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결혼이라는 게 충성하고 희생해야 하는 걸로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더러운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늘 제 편이었고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때면 우리 엄마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그냥 시집 왔으니까 자기한테 잘하라는 뜻이지. 우리 엄마가 말을 잘 못해. 그래서 쓸데없이 오해를 산다니까. 아이씨, 그런 말은 또 언제 했어? 라며 자기 엄마 흉을 보던 아들이었는데요. 불효자도 장가가면 효자가 된다더니 그 말이 정말이었어요. 시댁은 시아버님이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서 남편과 시누를 키운 집이었는데 그렇다고 남편이 결혼 전 그 집의 기둥 같은 것도 아니었죠. 원래 남의 집 기둥은 뽑아오는 거 아니라고 해서 결혼 전에 제가 그것부터 확인했는데 남편은 정말이지 DNA에 효자의 낌새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막 나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적당히 유쾌하고 긍정적이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저랑 남편이 대학에서 처음 만나 연애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 옆에서 봐왔거든요. 그리고 정식으로 연인이 된 건 둘 다 졸업하고 동창 모임에서 만난 후였는데 그 동창회를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면서 좋은 추억도 많았는데 학생 때 모습과 사회인이 된 모습을 모두 다 본 셈이니 서로가 서로를 신기해했었죠. 그리고 저희는 연인이지만 친구처럼 장난도 잘 치고 늘 유쾌한 연애를 이어갔는데요. 제가 워낙 잘 웃기도 하고 얼굴도 웃는 상이라 남편이 많이 좋아했어요. 꿈이 개그맨도 아닌데 옆에서 사람 웃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할머니를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을 때였죠. 남편은 이미 대학 시절부터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애하면서 굳이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하지 않았는데 남편도 묻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를 데려다 주던 그 타이밍에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할머니는 손녀의 남자친구를 보자 너무 반갑다며 그날 당장 안으로 초대했는데 그때 시간이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남의 집에 가기엔 다소 늦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귀한 손님이라고 괜찮으면 안에 들어가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며 권하셨는데 저는 너무 늦었다고 다음에 하자고 남편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좀 곤란한 얼굴을 하는 것 같아 내심 마음이 그랬는데 자기한테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0분 후 어디서 구했는지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다시 나타났는데 동네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뛴 흔적이 고스란히 보였어요. 처음 초대해 주시는 건데 빈손으로 오면 예의가 아니죠. 다음에는 더 크고 화려한 걸로 해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아니야, 너무 예뻐. 아니, 내가 그냥 들어오려고 한 건데 뭘 이렇게까지. 그래도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할머니신데 저도 잘 보여야죠. 어쩜 남자가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해? 아주 쏙 마음에 드네. 어머니가 아드님을 아주 잘 키우셨나 보다. 네, 그리고 할머니도 손녀를 아주 잘 키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요. 저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나경아, 어디서 이런 보기 드문 남자를 구했니? 대학 친구라고 했나? 제가 재수를 했어요. 학번은 같은데 제가 2살 오빠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오빠 같네.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빈말 아니니까 다음에는 와서 밥도 먹고 놀다가. 그럼 저야 영광이죠. 저는 연애를 하면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될 거라는 상상을 한 적이 없었어요. 20대이기도 했고 결혼은 어쩐지 먼 얘기인 것 같아 그저 우리끼리 재미있게 만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날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그 후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달리 보였는데
3년 정도 연애를 이어갈 즈음 남편이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때가 남편은 30을 갓 넘겼고 저는 곧 30이라 결혼을 한다고 치면 시기상으로는 지금이긴 했는데 어쩐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기가 부끄러워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내주길 기다렸어요. 그래서 내심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는 아, 드디어 나도 결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뻤는데요. 그게 다는 아니었죠.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마냥 편하진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남편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죄 지은 건 아니지만 저는 어쩐지 말을 하기가 좀 불편했어요. 할머니 손에 자랐으니 괜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반갑지 않았는데 그런 질문을 받는 게 솔직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자기가 이미 제 부모님 이야기는 자기 엄마한테 다 했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정작 시어머니를 마주했을 땐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는 듯 저에게 물으셨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네? 아, 네. 엄마,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했잖아. 너도 참 어떻게 안 하니? 다른 일도 아니고 결혼인데 당연히 물어봐야지. 저기, 그럼 부모님 유산은 좀 물려받았니?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하던데 할머니는 무슨 돈으로 너를 키운 거야? 엄마, 뭘 그렇게 직설적으로 물어. 내가 오늘은 그냥 좋게 인사만 하자고 했잖아. 시끄러워. 이게 인사야. 니들 결혼한다며. 그럼 뭘 빙빙 돌려. 빨리빨리 하고 진행해야지. 나는 결격사에만 없으면 허락해줄 생각이니까 묻는 거에 성심성의껏 대답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야? 아님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나? 아,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제가 부모님 유산은 잘 몰라서요. 아마 있다고 해도 할머니가 관리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물어보질 않아서. 뭐? 그럼 그 유산을 중간에서 네 할머니가 가로챈 거니? 아니요. 저희 할머니 그러실 분은 아니세요.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같이 사업하시던 게 있는데 지금은 전문 경영인이 대리로 일하고 있고 할머니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하세요. 회사 지분도 있고 배당금도 나오고요. 아, 그래? 그럼 뭐 사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네. 그럼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 회사는 누가 물려받아? 혹시 네가 받아? 그건 모르겠는데 큰아빠도 계시고 삼촌도 있고 설마 저한테 주시겠어요? 그래? 할머니가 아들이 많구나? 그럼 뭐 기대 하나만 하네. 엄마, 그만해. 뭘 물어봐도 그런 것만 물어. 엄마는 궁금한 게 돈 얘기밖에 없어. 돈 얘기가 어디가 어때서? 너도 결혼하고 살아봐. 돈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없다는 건 너한테도 처가가 없다는 건데 엄마가 이것저것 확인해야 하지 않겠니? 사위 대접도 못 받을 집에 장가를 가게 생겼는데. 할머니 계신데 뭘. 나 벌써 손주 사위 대접 잘 받고 있어. 그래? 그럼 나중에 회사 지분이라도 좀 떼주시려나? 에휴, 아니다. 괜히 그런 거 쥐똥만큼 받고 코 깨지. 너는 앞으로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친정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시댁이나 잘 챙기고 시댁을 우선시하며 살라는 말이야.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내가 아들 장가를 보내지. 지금 생각하면 시어머니는 반대는 하지 않으셨지만 충분히 무례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바보처럼 얼어 있었는지 그 회가 막심인데 한마디로 얼레벌레 주도권을 시어머니에게 뺏기고 말았죠. 대신 남편이 미안하다며 자기를 봐서 넘어가 달라고 빌었고 결혼하면 자기가 더 잘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그 인간을 어지간히 사랑했는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어차피 좋아서 하는 결혼 좋게 좋게 하라고 일러주셨는데 시어머니는 무슨 당신 내가 손해보고 아들 장가를 보내는 것처럼 저희 할머니에게 대놓고 집도 차도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때 그 소리 듣고 제가 토끼눈이 되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살집이랑 차인데 제가 하죠. 혹시 받은 매물이나 차가 있으신가요? 어머, 역시 있는 분이라 그런지 대화가 아주 잘 통해서 좋네요. 딱히 받은 건 없는데 이왕 해주시는 거 좋은 걸로 해주세요. 그럼 명의도 저희 아들 앞으로 해주시는 거 맞죠? 아니요, 그건 안 될 말이죠. 제가 강호 많이 예뻐하긴 하는데 그래도 명의는 저희 손녀 앞으로 하는 게 맞죠. 그래야 저희 애도 시집가서 어깨 좀 피고 살지 않겠습니까? 저 그거 하라고 집이랑 차 사주는 건데요. 어떻게 결혼 이 조건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혹시 조금이라도 내키지 않으시면 물러도 됩니다. 뭐 생각이 정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애들 결혼이 장난도 아닌데 제 마음대로 해라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저는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왜 싫다고 하지 않고 다 해주겠다고 하셨냐 물으니 할머니는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제일 쉽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던데 딱 보니 돈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 같아. 그런 사람은 돈으로 조종하는 거야. 용돈 많이 드리고 갈 때마다 선물도 좀 사가고. 그래야 너한테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너한테 잘하지. 할머니는 그래서 할머니도 그냥 해주기로 한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손녀 사주는 건데 그게 아깝니? 라고 하셨는데 할머니 말이 다 맞다고 해도 저는 괜히 할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오래 남았어요. 그래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할머니 말처럼 돈으로 홀시어머니 잘 다루면 큰 문제도 없을 것 같았는데요. 이렇게 치사하게 인신공격을 무기로 삼을 줄은 몰랐죠. 그래도 할머니 말처럼 제가 용돈 보내드리고 선물 같은 거라면 그날은 입이 귀에 걸려서 저한테는 잘해주는 시어머니셨는데 해주면서도 마음은 그닥 좋지 않았네요. 우러나와서 기꺼이 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보니 해주면서도 해주기 싫더라고요. 거기에 자기 엄마를 쏙 빼닮은 신우까지 있었으니 시댁 가는 일이 썩 유쾌하진 않았는데요. 신우는 미용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한 가게에 3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모난 성격 때문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늘 자기 딸 편만 드셨죠. 아주 못된 것들이야.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애를 얼마나 잡았으면 당장에 때려치웠겠어. 그래도 매번 자기 성질대로 그만두면 어떡해. 참고 버텨야지.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다 내 입맛대로 하나. 너는 오빠라는 게 네 동생 속을 그렇게 모르니? 에휴, 내가 돈이라도 있으면 우리 딸 가게라도 차려줄 텐데. 그러지 말고 니들이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냐? 어머니, 저희가 그럴 돈이 어딨어요. 왜? 너 할머니 있잖아. 말이라도 좀 해보면 안 되겠니? 네? 그래도 그건 할머니랑 아가씨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저희 할머니가 아가씨 가게를 차려줘요. 너 말 참 서운하게 한다? 사돈처녀지 왜 연관이 없어? 내가 너 시집 올 때 말했지. 항상 시댁을 우선시하라고. 그러지 말고 네가 가서 얘기 좀 해봐. 엄마, 됐어. 나 쪽팔려. 그런 것 좀 시키지 마. 지가 벌어서 차려야지. 너는 친오빠 맞냐? 그러지 말고 나경아, 네가 좀 해줘라. 네가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 딸이 널 얼마나 언니 언니 하며 따르겠니? 언니,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이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든데. 저 미용 일은 진짜 잘하거든요. 투자라고 생각하고 언니가 좀 도와줘요. 부탁이에요. 네? 글쎄요. 저는 말은 글쎄라고 했지만 할머니에게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다음에 보거나 연락이 오면 얘기는 해봤는데 할머니가 내키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넘어갈 심상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게 못마땅한 듯 보이더라고요. 자기도 전에는 쪽팔리다고 했으면서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쩐지 시어머니와 신우의 태도가 굉장히 나빠졌는데요. 예전처럼 용돈 드리고 이것저것 사드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괜히 저희 집에 오셔서는 너는 뭘 이런 걸 사서 갖고 있니? 참 유난이다. 가만 보면 네가 네 할머니를 닮아서 그런가 사치가 좀 심해? 라고 생트집을 잡았는데 심지어 신우는 제 드레스룸에서 제 가방을 몰래 훔쳐가기도 했어요. 자기는 이런 거 쌓아놓고 살면서 내가 좀 가져가면 어때요?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가씨, 차라리 사달라고 하세요. 이건 절도예요. 범죄라고요. 어머, 재수없어. 지금 나 도둑으로 모는 거예요? 가족끼리 안 쓰는 거 서로 돌렸을 수도 있지. 진짜 너무하네. 친정도 없으면서 지금 돈 많다고 자랑해요? 내가 언제 자랑했어요? 그리고 돈은 저희 할머니가 많은 거지 저는 아니에요. 그 가방 제가 힘들게 카드값 내가면서 산 거라고요. 쳐봐봐. 그러니까 지 입으로 능력도 안 되는데 저런 걸 샀다고 자백하는 거잖아. 너는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살려고 그런 버릇을 못 고치고 시집을 왔냐? 진짜 왜들 그러세요? 전에 아가씨 가게건 때문에 이러시는 거래요? 누가 뭐라고 했니? 사람 치사하게 만들지 마. 다 할만해서 하는 소린데 뭘 이렇게 발끈해?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 눈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때는 남편도 듣기만 할 뿐 나서지 않았는데 나중에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거짓말한 대가는 제가 치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오히려 제가 거짓말했다는 걸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걸 고마워라고 했는데 그땐 정말 이래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평소 지병은 있으셨어도 나름 관리를 잘하고 계셨는데 혼자 지내면서 관리가 소홀했던 건지 한번 감기에 걸리시고는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지셨죠. 나중엔 급성 폐렴으로 상태가 더 나빠지셨는데 저는 이렇게 허무하게 할머니를 잃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연세가 많긴 하셨지만 내내 저랑 함께 할 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할머니의 비보는 아픔을 넘어 충격이었는데요. 한동안은 출근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이 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무슨 그런 일로 회사를 못 가냐고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부모도 아니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뭘 그래? 진짜 유난이야. 그리고 기어코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신 거니? 또 있네 정말. 사람 뒤통수 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하는 거지. 아마 자기 아들들 앞으로 다 남겨주고 시집 보낸 손녀 몫은 없을 거잖아. 라며 제 아픔과 상처보다는 콩고물이 아무것도 안 떨어졌다는 것에 분노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제 앞으로 건물을 하나 남겨주셨거든요. 막말로 저희 할머니가 무슨 대기업 사장도 아닌데 저는 그것도 너무 과하게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4층짜리 땅콩 건물이긴 했는데 자리가 좋아서 장사가 곧 잘 되는 알짜 중에 알짜였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큰아빠의 장남,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그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요. 오빠가 웬만한 대기업 임원만큼은 매달 순수익으로 가져간다고 했어요. 오빠는 커피가 좋아서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으로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커피가 좋아서 장가도 못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저는 당연히 장손인 오빠한테 남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의외였죠. 할머니가 너 엄청 챙겼잖아. 마치 막내딸처럼 늘 끼고 산 거 알지? 그래서 아마 당신이 가진 것 중에 제일 알짜를 너한테 주고 싶었나 보다. 큰아빠는 괜찮아. 네가 남이니?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우리 아들한테 받을 건 다 받아라. 네 할머니도 다 받았어. 에이, 어떻게 그래요. 할머니야 자기가 산 건물이니까 그렇죠. 저는 받은 건데. 어허, 공과사는 분명히 해. 오빠는 진짜 괜찮거든. 앞으로는 잘 부탁해. 뭐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나는 건물에 오빠가 있어서 너무 든든한걸요. 무슨 일 있으면 오빠가 알아서 다 해줄 거죠? 뭐야, 건물주가 왜 이래?
그래도 가족이니까 특별히 이 오빠가 신경 쓴다. 대신 보증금 월세 올려달라는 소린 안 하겠다. 당연하지. 다들 할머니 돌아가시고 힘드실 텐데 저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많이 보답하고 살게요. 그래, 할머니가 늘 그러셨잖아. 너만 잘 살면 된다고. 우리도 그렇다. 준식이랑 재수씨가 널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겠니? 이젠 할머니 대신 큰아빠도 막내 삼촌도 나경이 너 지켜줄게. 괜히 주눅 들 거 없어.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자. 할머니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할머니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제 선물에 저보다 더 기뻐한 이가 있었는데 그건 남편과 시댁 가족들이었죠. 특히 시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는데 벌써부터 콩고물 떨어진 거 주워 먹으려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드리던 용돈도 끊고 예전처럼 다 해드릴 생각이 없었는데요. 저도 사람이 썩 좋진 않아서 건물이 생기니 받은 만큼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한 번은 시어머니가 신우를 대동해 제가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와 엉뚱한 소리를 하셨는데 저는 그 일을 시작으로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마음대로 1층에 자기들 가게를 내달라고 했거든요. 너는 건물도 생겼는데 뭐하러 회사를 다녀? 놀면서 월세나 받으면 될 텐데. 그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엄청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야죠. 언니, 그 소리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겸손을 떠는 건지 사람을 매기는 건지. 제가 뭘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하신 말에 대답했을 뿐인데요. 그나저나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세요? 그게 내가 우리 딸이랑 네 건물 보고 왔거든? 거기 큰 카페가 있더라. 사람도 제법 많고. 아, 저희 사촌 오빠 가게예요. 그래? 그 가게 놔줘라. 나도 전부터 카페나 하나 해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딸 미용실 차려주고. 어쩜 네 할머니가 우리한테 이리 큰 선물을 해주셨다니. 안 그래도 나 다니던 청소일 잘리고 실업급여 끊기면 막막했는데 너무 잘 됐지. 먹고 살 길이 열렸으니까.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면 제가 곤란하죠. 1층에 다 장사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라고요? 그것까지 네가 신경 쓸 필요 있니? 네 오빠야 다른 데 가서 가게 하면 되고 다른 가게는 보증금 팍 올려서 지발로 나가게 내쫓으면 되잖아. 뭐라고요? 어머니, 그거 갑질이에요. 게다가 그랬다가는 저 신고당하고요. 임대차법 있는데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세요? 뭘 이렇게 깐깐하게 따져. 그럼 너 나 주던 용돈 이제 안 주다시피 하는데 나더러 굶어 죽으라는 거냐? 아니, 건물이 생겼으면 가족끼리 나눠 먹고 그러는 거지. 그러라고 주신 건물일 텐데. 말도 안 돼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쓰라고 주신 건물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드릴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언니 진짜 못됐다. 전에 내 미용실도 그렇고 언니 왜 자꾸 나한테만 야박하게 굴어요? 혹시 나한테 자격지심 같은 거 있어요? 제가요? 제가 왜요? 아니, 하는 거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나는 뭐 계속 이렇게 돈도 못 벌고 지리리 궁상으로 살아요? 누가 그러래요. 기술 있는데 왜 놀아요? 취직해요. 어머, 엄마 저거 봐. 일부러는 아픈 곳만 찔러. 그러게, 엄마는 친정도 없는 새 며느리를 왜 받아줬어? 아가씨, 내 딸한테 뭐라고 할 것 없다. 다 맞는 말인데 뭘 그래. 내가 전에 분명히 말했지. 시댁을 우선으로 여기라고. 이게 우선으로 여기는 거니? 완전 뒷전이지. 지금 이게 다 억지라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저도 할 말 있는데요. 시댁을 우선으로 하라고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왜 그 말씀은 쏙 빼놓고 하세요? 저는 할머니가 키웠으니 친정 없다고 생각하라면서요. 없는 친정에서 준 건물에 그만 욕심내세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면 저보기 민망하지도 않으세요? 뭐야? 저게 아무래도 건물을 지 혼자 독식하려는 속셈이네. 아이고, 무섭다. 무서워.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자 저렇게 비아냥거리며 신우랑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 시어머니와 신우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는데요. 상가가 비어있으면 또 모를까 있는 사람을 내쫓고 신우와 시어머니를 드릴 생각이 전혀 없었죠. 게다가 사촌 오빠야 월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있지만 시어머니와 신우는 그럴 사람도 아니었고 어쩌면 가게 인테리어까지 전부 해달라고 하며 자기들 몸 많아서 사장놀이나 할 것이 뻔해 저는 더더욱 철벽을 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말했는지 그날 저녁 남편이 뿔이 난 얼굴로 저한테 그랬는데요. 앞으로 자기 월급은 전부 시어머니를 주겠다고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지금 뭐라 그랬어? 자기가 번 걸 전부 자기 엄마 드린다고? 내가 번 돈이잖아. 내 돈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네가 왜 나서? 네가 엄마랑 유라 가게 못 내준다고 했다며. 너 어떡하든 벌어먹고 살려고 거기까지 가서 부탁하는데 어쩜 그거라는 안 들어줘? 그래서 나라도 나서려고. 효자 낫다. 그럼 돈은 벌어서 자기 집 주고 왜 몸은 여기 와서 살아? 몸도 거기 가서 살아. 내가 미쳤냐? 너는 월급도 나오고 건물에서 월세도 나오는데 우리는 그 돈으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그 말은 나더러 자기를 걷어먹이라는 거네? 왜? 그것도 아까워? 나는 남편인데 나한테 쓰는 돈은 아깝냐? 억지 좀 그만 부려. 닮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닮냐? 건물에 자리 빈 데가 없잖아. 어머니는 오빠 카페 자리 달라고 하는데 내가 미쳤어? 오빠한테 나가라고 하게? 그리고 아가씨도 그래. 지금 가위 손에서 논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무슨 자기 가게를 차리겠다는 거야. 일단 좀 남의 밑에서 고생도 좀 하고 배우기라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무턱대고 너 건물 생겼으니까 자기들 가게 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핑계도 참 그럴싸하다. 자기가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마음이 있어봐. 어떡하든 방법을 찾았지. 방법? 왜 그 방법들이 전부 나한테서 뜯어가는 건데? 자기들도 자기 살 길은 스스로 찾을 노력을 해야지. 언제는 친정 없다 생각하라며. 진짜 낯짝도 두껍다.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무리 그래도 너 친정 없는 건 맞잖아.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우리 엄마를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따르면 될 일 아니야. 만약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였어 봐. 말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나서서 가게 하나 차려주지 않았겠어? 웃겨.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세상 천지 자기 딸한테 상처 주고 싶어하는 엄마가 어딨어. 어머니 봐봐. 한심하고 무능력한 자기 딸 탓은 안 하고 맨날 나한테만 찾아와서 요구하고 비아냥거리고 협박하고. 그런데 지금 나더러 그런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따르라고? 제정신이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왜 친정이 없어? 나도 나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가족이 있어. 그게 진짜 가족이냐? 친척이지? 좌우간 나는 더 말하기 싫으니까 선택해. 가게를 내주던 다음 달 내 월급은 전부 우리 집에 보내는 거. 나 오래 못 기다린다. 저는 남편의 일방적인 말에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막말로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저런 남편 끼고 살 필요 없죠. 게다가 자기가 번 돈을 전부 자기 집을 주면 자기는 몸뚱이만 저랑 살겠다는 건데 돈을 떠나서 저는 그게 싫었어요. 자기 가족한테만 끔찍한 남자랑 남은 시간 계속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이고 자식을 할 것도 없다며 이혼하자고 했는데요. 뭐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이것 봐. 결국엔 너는 가족보다 돈이 우선인 여자였던 거야. 내가 사람을 아주 잘못 봤지. 이런 속물인 줄도 모르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러자고 할 줄 알았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제가 아는 속물은 남의 돈을 밝히는 건데 제가 제 돈을 지키는 게 왜 속물이라는 걸까요? 저는 남편의 말에 코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잘못 봤다고 후회하듯 말하고 왜 이혼을 못 해주겠다는 거죠? 제가 볼 땐 남편이 더 속물 같아 보였어요.
자기 한 몸 희생에 저한테 뭐라도 뜯어갈 삐뚤어진 효자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촌 오빠의 조언 대로 돈 아끼지 않고 제 믿음직스러운 변호사님을 찾아 제 이혼 소송을 맡겼는데요. 남편도 발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지 말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였죠. 나는 너랑 이혼할 생각 없어. 내가 왜?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없어? 아니, 미안한 게 없다는 거지. 사람 가슴에 상처 주고 중간 역할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잘못이 없다? 다들 그 정도는 하고 살지. 부부가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해? 자기도 나랑 싸우면 막말하잖아. 나는 그 소리 다 참고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래? 나는 못 참아. 나 어릴 때도 내가 부모님 안 계셔서 험한 소리 듣고 그런 적 없거든. 우리 할머니가 가만두지 않아서. 그런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내내 들었어. 처음에는 중간에서 나서서 말리기라도 하니까 참았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그것도 아니잖아. 그야 자기가 건물 생기고 야박하게 구니까 그렇지. 우리 엄마한테 주던 용돈도 딱 끊었잖아. 돈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 그놈의 돈 때문이야. 그래서 그만하고 싶어. 자기랑 자기 식구들, 만약에 내가 돈이 없으면 나한테 어떻게 할까? 지금은 돈이라도 있으니 괜찮지. 근데 돈이 평생 있으라는 법이 있어?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자기는 이혼하고 자기 식구들 편하게 걷어먹이면서 효도해. 그럼 피차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합의혼 해주면 내 차 자기 줄게. 뭐? 지금 그 잘난 차 주면서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너 나를 진짜 뭘로 보고. 싫어. 나는 평생 네 옆에 붙어서 네 거 나눠 쓰고 살 거야. 뭐라고? 저는 남편의 말에 몸서리치기 싫었어요. 그리고 제 나름의 방법으로 이혼 소송 중 남편과 대화를 할 때는 가능한 모든 녹음과 영상을 찍어 증거로 남길 생각이었는데 그 대화도 녹음이 되었죠. 변호사님 말로는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한 건 정식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지만 결국엔 소송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저는 저의 억울함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국 저의 바람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이 인간은 저에게 그러더더군요. 막말로 너 이제 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돈만 있으면 다 괜찮을 것 같아? 돈 있는 이혼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악질 똥파리가 끼겠니? 그냥 나랑 살아. 부모 다 죽고 이혼까지 하면 네 팔자 세다고 사람들이 욕해. 이렇게 말했는데 어이가 없었죠. 누가 악질 똥파리인데 그걸 집으로 얘기할까요? 게다가 팔자가 세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어떡하든 내 등에 빨대 꽂을 생각밖에 없는 그 인간들이랑 안 사는 게 100배 1000배 나았어요. 그래서 그럼 끝까지 가보자고 제가 세게 나갔고 결국 소송은 길어졌지만 저에게 유리했어요. 제가 녹음하고 동영상 찍은 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무엇보다 집에 설치해 놓은 CCTV에서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찾아와 자기 가게 차려주던 매달 500만 원씩 주던 하라고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다 찍혔는데 사건 담당해 주시는 판사님도 고개를 내저으셨어요. 그러자 자기한테 불리할 걸 직감한 남편이 그제야 합의혼 해주겠다며 저에게 차를 달라고 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싫다고 하고 싶었지만 먹고 떨어지라고 줘버렸어요. 사실 그 차가 제가 좀 험하게 몰아서 여기저기 망가진 게 많거든요. 그냥 하우대만 멀쩡했어요. 게다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는 기분 전환하러 주말마다 장거리를 뛰었기 때문에 키로수도 많았는데 그것까진 그 인간이 몰랐죠. 그래서 기회다 싶어 그 차 주고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위자료라도 두둑하게 받아야지.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마 되지도 않아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 더욱이
위자료라고 해봤자 두둑하기가 되지 않았어요. 돈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액수라 차라리 저는 하루라도 빨리 자유의 몸이 되고 싶어 그 방법을 선택했는데 후회는 없었죠. 막말로 남편은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제 집이며 건물이며 재산 분할을 꿈꿨던 것 같은데 다행히 제 건 제가 지킬 수 있었죠. 집이야 할머니께서 결혼 전에 사주신 거고 건물도 상속받은 거라 분할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남편은 끝까지 항소를 하며 버틸 작정인가 보더라고요. 그걸 아는데 저는 이렇게라도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고 다 망가진 차인 것도 모르고 좋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그놈을 보는 것도 고소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엄마와 동생은 고작 차 한 대에 홀랑 이혼을 해주냐며 저에게 와서 자기들도 뭐 하나씩은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서는 왜 네 남편만 주냐? 우리도 줘라. 이렇게 사람을 질리게 했어요. 무슨 거지들도 아니고 구걸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였는데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남편이야 제가 목적이 있었고 이 인간들은 남편한테서 딸려온 군 식구들인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다급해졌나 봐요. 한 번은 제가 아무 소리 하지 않았는데 저희 사촌 오빠한테 찾아가 가게를 비우라고 했다는 헛소리를 하기도 했다는데 사촌 오빠가 남편 눈 불러 당장 니네 식구들 자기 가게에서 치우라고 무섭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때는 저한테 말해서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위자료 청구하라고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했어요. 사실 사촌 오빠가 저한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합의이혼하지 말라고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러니 잘 걸렸다 싶었겠죠. 그러자 이젠 전 남편이 된 그놈은 자기 식구들 데리고 빛의 속도로 사라졌다고 하는데 정말 웃기는 인간들이죠. 아니, 인간이 맞나 싶더라고요. 사실 이혼하고 날아갈 듯 기분이 좋다가도 때론 씁쓸하기도 했어요. 건물이 생겨 좋은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저 인간들은 저리 돈에 목을 메고 살까요? 할머니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거라고 했지만 아마 그건 조금은 틀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엔 돈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이라 더 돈거리며 남한테 빌붙을 생각밖에는 못한 인간이 되었잖아요. 뭐 이제 와서 후회한들 소용없는 일인데 그냥 그때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이제 저에겐 과거의 일이 되었고 중요한 건 앞으로의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기만 한데 그렇잖아요. 제 행복을 위해 이혼했고 지금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중이니 얼마나 좋겠냐고요. 게다가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할머니 덕에 월세 수익이 생겼으니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는데 여기엔 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그 인간들이 찾아오는 것이 싫었고 둘째는 저도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고 싶어졌다는 거였는데 그 배경에는 커피가 좋아 유학까지 다녀오고 자기 일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촌 오빠가 있었죠. 제 눈에도 오빠가 무척이나 행복해 보이고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러니 저도 남은 인생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을 꾸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는 사촌 오빠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있어요. 새삼 세상엔 다양한 일이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많다는 걸 깨닫는 중이죠. 왜 그걸 지금에야 알았을까요? 그리하여 저는 아직도 저의 평생 직업을 찾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백수는 아니에요. 그들이 배 아파할 건물주니까요.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해도 사실은 월세 수익이 제가 회사 다녔을 때 보너스 받고 하면 통장에 꽂히는 그 정도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갑부라도 된 줄 알더군요.
건물 생겨 회사까지 때려쳤다. 뭐 이렇게 그 인간들이 열심히 소문을 내고 다니나 본데 저는 그러라고 냅두는 중이에요. 그래봤자 자기들만 배 아프겠죠. 이젠 넘볼 수도 없는 남의 떡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인간들 더 배 아프라고 남은 인생도 신나게 살아갈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에게 이혼을 상담하던 친구도 이혼 소송을 할 것 같은데 그 친구도 이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며 남은 날 씩씩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그게 흠이 될까 불행한데도 참고 사는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데요. 이런 사람들이 어서 빨리 각자의 방법으로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날들은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 할머니가 걱정하지 않도록 더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들 인생에는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